안녕하세요. 타임즈 읽어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크라이나 드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시간으로 과연 전쟁에서 게임 체인저가 됐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쟁점은요, 드론 생산 능력을 한번 검색해 보고요. 또 비대칭 전쟁이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시메트리, 대칭이 안 돼. 그래서 에시메트리 하면 이제 비대칭 전쟁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드론 하나가 400달러인데 그 러시아의 전투기는 또 몇억 달러 아니겠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비대칭 전쟁의 어떤 전환점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또 비용 면에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또 국제 안보 패러다임이 지금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드론 대량 생산 능력을 보니까 연간을 보면 하루에 4,000대를 생산하고요, 연간 200만 대를 생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격한 생산 증가는 이제 전쟁 양상 자체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하루에 4,000대를 계속 드론을 이제 쏘아버리니까. 자, 그렇다면 무엇이 다른가 보겠습니다. 그 현대 군사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수치다라고 현지 군사 평론가들이 타임즈에 말하고 있어요. 연간 200만 대니까 이것은 현대 군사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수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좁은 전선의 국지전이 대량의 소형 무인기로 확장되면서 기존 방어 체계가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력 균형의 변화가 되면서 이렇게 드론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군사적으로 영향력이 강화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비용 면에서는 아까 말했지만 굉장히 균형이 안 맞는다고 그랬죠. 우크라이나 드론 한 대 가격이 400달러. 그런데 러시아 전략 폭격기는 350밀리언 달러. 그러니까 균형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드론 한 대 제작비와 한 번의 작전으로 러시아 전략 폭격기 등 고가의 무기를 파괴하다 보니까 비용 면에서는 대비 효과가 극대화되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작전은 전쟁 사상 달러당 가장 효율적인 작전 중 하나다라고 타임즈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이제 불균형의 경제학이다 이런 측면에서 말하고 한다면 비용을 적게 들고 효율은 높게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좋겠죠. 드론 총 비용이 17대가 이제 떠나가지고 3,000마일 떨어진 러시아 이르쿠츠크 공군기지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이제 기지를 공격해가지고 수십억 달러 상당의 전략 폭격기와 항공기를 파괴했다. 그 값이 그때 70억 달러 정도라고 말했죠. 자, 군산 부속관은 말하기를 이런 비대칭 공격의 대표적 예시다. 작은 투자로 지대한 전과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경제 파급 효과로 본다면 비용 대비 하나라고 한다면 그 1000이다. 1대 1000이다. 이런 느낌을 가지면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약자의 반격이다. 드론은 병력, 장비, 열세를 뒤집는 비대칭 전략의 대표 수단이다. 전통적인 강자와 약자 구도가 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대규모 군사력과 첨단 무기가 더 이상 압도적 우위를 보장하지 않는 어떤 새로운 이런 비대칭 약자의 반격이 게임 체인저가 바로 드론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아까 말했지만 드론이 $10,000 정도인데 미사일 하나는 200만 달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타임즈의 영어 원문을 보면 Our adversary, 우리의 적들은 그 원웨이 드론, 일방 통행의 드론을 $10,000를 사용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슛다운 위드 2밀리언 달러의 미사일, 200만 달러의 그런 미사일을 이제 격추시켰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코스트 베너핏 커브, 비용 혜택 이런 커브가 바로 거꾸로 업사이드 다운, 거꾸로 내려왔다. 그러니까 역전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 군사 전략의 어떤 비용과 편익 곡선이 붕괴되었다. 약자도 강력한 타격이 가능한 전쟁 패러다임이 변화됐다. 그리고 방어 전략이 이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이야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 무기 시장에서 우크라이나가 새로운 수출 강국의 탄생이 됐다. 그래서 유럽, 아시아, 신흥 시장에 진출하면서 군수 산업의 판도가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 규모가 연 20억 달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20억 달러면은 우리나라 국방비 예산의 반절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전에서 효과가 입증되었잖아요.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럽, 이집트, 인도, 파키스탄 등에서 구매 요청이 쇄도하고 있고 전쟁 종료 후에는 이제 수출 금지 해제가 예상되면서 국제 무기 시장의 재편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 방어 시스템이 이제 무력화되면서 이런 드론 공세에 취약해지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이제 교전 전략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의 어떤 방어 시스템의 구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군사적 난제가 부상하는 거죠.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이제 거미줄 작전, 스파이더 웹 아퍼레이션이 화물 트럭에 드론 탑재했죠. 적진 깊숙이 이동해서 1년 반 동안 거기서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트럭에서 상단을 개방해가지고 한 7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드론을 발사해버리니까 원격 타격으로 실행하다 보니까 기존 방어 시스템으로는 이런 고위급 인사나 전략적 자산을 지키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또 무인기가 은밀한 이동과 대량 발사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보안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라고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기관 장교가 말했어요. 타임즈에. 자, 그래서 이제 은밀한 드론을 이제 이동하다 보니까 탐지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어떤 고위 인사 또 군 주요 시설을 이제 경호 체계가 재설계가 불가피하다 이런 말이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비국가 행위자, 쉬운 말로 하면 테러리스트들이 이제 드론을 활용해서 무기를 더 쓸 수가 있다 보니까 글로벌 위협이 확산이 되었다. 그래서 비국가 행위자들이 드론을 많이 쓰고 있죠, 지금. 이번에 이제 후티 반군이 이제 이란과 친한 그런 기술 지원으로 후티 반군이 홍해 상선에 공격을 했잖아요. 홍해 상선을. 그래서 이제 미국이 한번 때렸죠. 테러 조직들은 군사시설 타격에 드론을 활용했다. 비용이 거의 안 들다 보니까 확산 속도가 빨라진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적인 안전, 그 다음에 무역 체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후티 반군 이야기하고 홍해 상선 공격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미국은 미 특수작전 사령부 펜턴 장군은 2024년 4월 의회 청문회에서 미국의 대응 폭격은 대부분 비효과적이었다. 왜? 후티 반군이 $10,000짜리 드론에 대해서 미국은 $200만 미사일로 대응하는 이런 비용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청문회에서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어 비용은 이제 $200만 미사일로 $10,000 드론을 격추했다. 참 비용이 불규정됐다고 하니까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비용과 편익 곡선이 거꾸로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는 이제 그래서 군사적으로 방어가 더 비싼 시대가 된다. 공격은 $400짜리인데 방어는 요격 미사일 한 발이 $200만. 그러다 보니까 군사 전략가들은 전통적인 방공 시스템으로는 이 비용 효율적 대응이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의 방공 체계도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되겠고 저비용 대드론 방어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자전, 레이저 무기 등 대체 기술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군사 전략과 예산 분배의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드론 하나가 이렇게 많은 것을 지금 바꾸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단어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드론이라는 뜻의 어원은 이 숯벌이 웅웅거리는 소리가 드론이라고 합니다. 드론. 그래서 드론이 움직이면 굉장히 벌처럼 소리가 웅웅거리죠. 그래서 드론이 내는 웅웅거리면서 착안해서 무인 항공기를 뜻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원래 숯벌이었고 이제 웅웅거리는 소리가 나오면서 1930년대부터 이제 무인 표적기가 드론이라는 말을 쓰였고 현대는 이제 무인 항공기로 쓰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원어에 보시면 작은 거 하나가 could be made many times as fast, roughly 4,000 per day. 하루에 4,000개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2000년대부터 이제 드론이라는 단어가 무인 항공기라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미가제는 우리가 이제 일본 말인데요. 신풍이라고 하죠. 신풍, 신의 바람. 가미가 신, 풍, 가제가 바람. 그러니까 신의 바람이다. 태풍이죠. 태풍. 그래서 가미가제는 이제 임진왜란 때 일본을 침략했던 그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 왔을 때 그런 가미가제 태풍으로서 막았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몽골의 일본 원정 당시 태풍에서 유래가 되었고 이후에 2차 대전 일본군의 자살 공격대를 자살형 드론을 이제 가미가제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13세기 때는 태풍이라고 불렸는데 이제 이것이 40년대는 일본 2차 대전 때는 이제 자살 특공대, 2000년대는 희생적 공격, 현대는 자폭경 드론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드론에서 이제 이 기사 속에서 이제 가미카제 드론이라고 이제 제작된 것은 바로 러시아의 고가치 어떤 군사 목표물에 대해서 일방향으로 이제 자폭하는 일본군의 어떤 자살 특공대처럼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자, 뱀파이어라는 것은 이제 유럽 민간 전설에서 흡혈귀를 이제 뱀파이어라고 하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드론에서 이제 드론이 어둠에서 침입해가지고 공격하는 이미지를 연상시켜서 대형 드론 이름을 뱀파이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은밀하고 치명적인 무기다 이렇게 이제 기사 속에 나오는데 또 헤비원 가장 무거운 것은 뱀파이어라고 알려져 있는데 can be assembled at a rate of 4,000 per month 한 달에 4,000개의 그런 비율로 assembled 조립이 된다.
그래서 야간에 움직이기 때문에 정밀 타격, 은밀한 공격이 하기 때문에 그 뱀파이어라고 이제 드론 이름이 붙여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스파이더 웹이라고 해가지고 거미줄 작전은 이제 정교하게 짜여진 전략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미가 어떤 정교한 그물을 짜듯이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그런 공격 이름이 뭐였다? 스파이더 웹이었다. 그 다음에 아선을 하면은요, 많이 쓴다는데, 이제 무기 창고죠. 무기 창고를 이제 생산 기재를 아선을. 원래는 이제 이게 그 아랍어 제조소란 뜻인데, 이탈리아로 와가지고 아선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머리, 무기, 아머먼트, 무기, 웨펀, 카쉬, 은닉물, 뮤니션 하면 군수품, 다 같은 뜻인데요. 자, 무기고라는 의미로 쓰였다.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유명한 축구 클럽이 이제 아서널이 있잖아요. 여기가 1886년 런던 울위치의 왕립 무기 공장 노동자들이 창단했기 때문에 그 로얄 아서널, 그 무기 공장 이름에서 와가지고 아서널이 된 거예요. 아서널. 그래서 축구 클럽 이름이 아서널이라고 한 이유는 바로 무기 생산 창이다. 무기 공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프로퍼간다 하면 이제 많이 쓴 말이죠. 그 1622년 교황 그레고리 15세가 설립한 신앙 전파 성성회, 여기서 와가지고 프로퍼간다가 왔다. 원래 그래서 정치적, 사회적 신념이나 정보를 이제 대중에게 널리 퍼뜨릴 때, 그러니까 원래는 종교 용어였는데 이것이 이제 정보 용어로 쓰여가지고 이제 정보를 조작하는 것을 프로퍼간다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1차 세계대전에서는 정치적 선전 도구로 활용을 했죠. 냉전 시대 때는 이제 이념 경쟁의 핵심 수단으로 프로퍼간다가 된 것이죠. 그래서 프로파간다는 원래 이제 중립적이고 긍정적인 의미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그런데 20세기 전체주 국가들의 선전 활동을 거치면서 좀 부정적 의미가 된 것이죠. 뭐 세뇌시키는 것이죠. 이념을. 그 다음에 로지스틱 많이 쓰이죠.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 로지스틱이라고 많이 다니죠. 그때 이제 물류망, 관리망, 뭐 물류, 공급망 관리의 의미도 쓰여요. 나폴레옹 전쟁의 이후에는 이제 보급, 군수, 수송 등 병참 기지라고 할 때 병참. 그러니까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보급인데 이때부터는 이제 병참, 보급의 의미로 쓰인다. 원래는 로지스틱 하면 계산 또는 회계라고 쓰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현재는 이제 공급망으로 쓰였다. 또는 병참. 그래서 로지스틱, 그 큰 트럭에 보면 로지스틱이라고 많이 써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드론 기사 예시를 보면 타임즈에 가면 우크라이나 로지스틱 시스템, 이런 병참 시스템이죠. 드론의 프로덕션, 제조가 have revolutionized, 혁명시켰다. military supply chain management를. 그러니까 군사적 공급망의 경영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혁신을 일으켰다. 현대 전쟁에서는 탄약보다도 병참인 전쟁을 이긴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병참, 로지스틱, 그러니까 물류죠. 보급하는 거, 이것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었다. 자, 인텔리전스란 말은 원래 이해력, 뭐 지능이란 말도 있지만 두 번째 뜻에 첩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CIA라고 하죠. CIA. 뭐 CIA. 그때 이 I가 인텔리전스, 첩보작전, 정보기관의 임무라는 거예요. 정보기관의 임무는 뭡니까?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휴먼 인텔리전스 하면 인간 정보, 인간 지성, 뭐 이런 그 정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첩보 기관의 의미도 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이제 시메트릭의 강세가 여기가 있잖아요. 매트릭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어가 되겠죠. 그래서 asymmetric 하면은 이제 A가 나세음이니까 똑같은 대칭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비대칭이라고 해가지고 symmetry 하면 대칭이죠. 그래서 A가 들어가지고 asymmetric 하면 비대칭이다. 그래서 asymmetric warfare 하면 비대칭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400달러 대 폭격기 한 대가 거의 뭐 200만 달러다 보니까 200만 달러짜리를 미사일로 격추하다 보니까 굉장히 전쟁이 비대칭적인 구조가 되겠다. 그 다음에 서베일런스란 말은 조사란 뜻이죠. 서베일, 이 슈퍼바이저, 슈퍼바이, 위에서 본다. 자, 그래서 서베일런스라는 것은 이제 프랑스 말에서 와가지고 감시하다. 서가 위란 뜻이거든요. 베일이 보다. 그래서 위에서 본다. 그래서 조사, 뭐 감시, 뭐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정보화 시대를 거치면서 자, 우리가 뭐 모니터링 한다고 할 때도 뭐 서베일런스란 말도 쓰고요. 또는 감독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택티컬 하면은 이제 전술과 전략이 있는데 전략은 좀 큰 것이죠. 장기적인 목표고요. 그래서 무엇을 달성할 것인가 전략이라고 한다면 전술은 단계적 행동,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그러니까 how라는 것이 되겠죠. 자, 고대 그리스에서 군대의 대형 배치를 원래 택티컬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19세기에서는 군사 교류의 일부로 쓰였고 현대는 이제 스포츠 등 이런 것에서 전략 전술할 때 많이 쓰이는 용어가 이제 전술이 되겠죠. 실제 행동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용어가 뭐다?
택티컬. 자, 드론 공격은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술적 수단으로 운용됩니다. 드론의 날카로운 전술적 활용이 전체 전쟁의 전략적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드론이란 것은 어떤 구체적인 실행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전술적 방법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그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게임 체인저가 됐던 드론에 대해서 분석 기사 한번 자세히 다뤄드렸습니다. 자, 굉장히 그 드론을 가지고 전쟁이 뭐 몇 년 동안 지금 3년 동안 이상 진행되다 보니까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곳은 거기밖에 없다 보니까 그 가치는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 그래서 어떤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또 그런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식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군사적인 그런 내용 다뤄드렸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고 재밌었던 기사였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